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양숙입니다. 올해로 67살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5시 30분이면 눈이 떠져요. 알람 소리도 듣기 전에 말이죠.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예요.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습관은 남아있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창밖을 보는 거예요. 희부만 새벽빛을 보며 한숨을 쉬곤 해요. 또 한 번의 아침이 왔구나 하면서요.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죠. 이제는 혼자지만 그래도 첫째 아들 주태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 위안이 돼요.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늘 그렇듯 콩나물국에 밥 한 공기예요. 혼자 먹는 밥이라 뭘 해 먹어도 맛이 없어요. 그래도 건강해야 아들들 얼굴이라도 볼 수 있으니까 챙겨 먹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면 동네 한 바퀴를 돌아요. 아침 산책이 일과의 시작이에요. 길을 걸으며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고 가끔은 동네 할머니들과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해요. 그나마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집에 돌아와서는 TV를 틀어놓고 집안일을 해요. 살림살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리하고 닦을 게 늘 있더라고요. TV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며 일하면 덜 외롭거든요. 점심때가 되면 또 혼자 밥을 먹어요. 가끔은 주태나 작은 아들 주성이 전화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다들 바쁜가 봐요. 전화 오는 일이 점점 줄어들어요. 오후에는 주로 집에 있어요. 가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병원에 가기도 해요. 나이 들면 아픈 데가 하나둘씩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해요. 아직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요. 저녁이 되면 또 혼자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며 생각해요. 아들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며느리들과는 잘 지내고 있을까? 손주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새 잠자리에 들 시간이 돼요. 잠들기 전 항상 기도를 해요.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요.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눈을 감아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요. 별일 없이 조용히 흘러가는 나날들이에요. 하지만 언제나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특히 큰아들 주태와 며느리가 가끔 찾아와 주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들도 자신들의 삶이 있겠죠.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걸까요?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발신자 표시를 보니 주태더라고요. 가슴이 설렜어요. 아들이 전화를 하는 일이 요즘 들어 드물어서 더 그랬나 봐요. 어머니 저예요. 주태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그래, 우리 아들. 무슨 일이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어머니께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얼마 만에 초대인지 모르겠어요. 기쁨과 동시에 의아함도 들었죠.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갑자기 웬일이니?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냥요, 어머니랑 오랜만에 식사하고 싶어서요. 집사람도 같이 갈 거예요. 며느리도 온다는 말에 살짝 긴장이 됐어요. 사실 며느리와는 사이가 그리 좋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이는 자리니까요. 알았어, 고마워. 시간은 언제로 하면 되니? 저녁 6시에 동네 찌개집으로 와주세요.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약속 시간을 정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갑자기 마음이 들뜨더라고요.
오랜만에 아들 며느리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다니. 옷장을 열어 입을 옷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어찌나 더디 가던지. 초조한 마음에 5시 30분부터 집을 나섰어요. 약속 장소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혹시나 길에서 시간을 지체할까 서두르게 되더라고요. 5시 50분 찌개집에 도착했어요. 아들이 먼저 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일찍 와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자리에 앉았죠. 6시가 되었는데도 주태와 며느리는 오지 않았어요. 일이 조금 밀렸나 생각하며 기다렸어요. 10분, 20분 시간이 흘러갔어요. 7시가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었어요. 주인 아저씨가 몇 번이나 주문하시겠냐고 물어보셨죠. 그때마다 조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배는 고프고 마음은 불안하고 휴대폰을 꺼내 주태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내가 전화하면 아들이 부담스러워할까 하는 생각에 그만두었어요. 7시가 조금 넘어서 주인 아저씨가 다가오셨어요. 손님, 혼자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결국 혼자 된장찌개를 시켜 먹었어요. 맛있는 찌개였지만 입안이 써서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들에 대한 서운함, 며느리에 대한 원망,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한심함. 여러 감정이 뒤섞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8시가 넘었을 때 주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식당에 가봤는데 안 계시던데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말문이 막혔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 수 있었죠. 너희 나더러 기다리라고 해놓고 어디 갔다 온 거니?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서운함이 컸죠.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알기나 할까요? 식당 의자에 앉아 시계만 보며 보낸 그 2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를 거예요. 아들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가 아울렛에 옷 사러 갔다가 시간을 놓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제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기에 부족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옷을 사러 간다고 약속을 잊었다고. 그것도 2시간이나.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옷을 사는 일이 나와의 약속보다 중요할 수 있는 걸까요?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 아파왔어요. 그럼 늦는다고 연락이라도 했어야지.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식당 주인이 몇 번이나 주문하시겠냐고 물어봤는지 알아?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참으려 했지만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그 순간 식당에서 느꼈던 창피함과 외로움이 다시 밀려왔죠.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집사람한테 어머니께 전화하라고 했는데 주태의 말끝이 흐려졌어요. 그 말을 듣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한테 전화하라고 했다고? 그럼 며느리가 연락을 안 한 거니? 왜 너가 직접 하지 않고?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제가 옷 골라놓은 거 갈아입으러 가면서 아내에게 부탁했는데 주태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 순간 뭔가 깨달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며느리가 일부러 저에게 연락하지 않은 거예요. 아들은 모르고 있었겠지만 이건 분명 며느리의 계략이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 아파왔어요.
내 며느리가 내 아들의 아내가 나를 이렇게 대한다니. 그래, 알겠다. 걔는 지금 어디 있니? 왜 전화를 안 받아? 제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며느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죠. 주태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아내는 지금 옆에 있어요. 어머니와 통화하는 걸 듣고 있어요. 그 말을 듣자 더욱 화가 났어요. 그래. 그럼 며느리하고도 좀 이야기해 볼까? 제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이제는 확실히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죠.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어색함이 더 느껴졌어요. 왜 연락하지 않았니? 내가 그렇게 싫었니? 제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두려우면서도 알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제가 실수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의 대답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형식적인 사과 같았죠. 알았다. 그만 끊자.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왜 며느리는 나를 이렇게 멀리 하려고 할까?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내가 그저 귀찮은 존재인 걸까? 아들은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며느리의 행동이 의도적이었다는 걸 깨닫자 마음이 더 아팠어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무시였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동시에 내가 며느리에게 무엇을 잘못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며느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건 아닐까?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아들과 며느리 생각이 났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건지. 답을 찾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독 쓸쓸해 보였죠. 마치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잠들지 못한 채 이리저리 뒤척이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며느리 때는 어땠는지,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땠는지, 그때도 이런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왜 이렇게 마음 아프지 않았을까요? 세월이 지나 제가 시어머니가 되니 비로소 그때의 시어머니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눈이 퉁퉁 부은 채로 거울을 봤어요.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이제 나는 정말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어버린 걸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렸을까요? 아들과 며느리 눈에는 제가 어떻게 보일까요? 그저 귀찮고 부담스러운 존재일까요?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아들이고 제 가족인데 포기할 순 없었죠.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어요. 나도 변해야 해. 하지만 그들도 변해야 해.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해.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서 주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신호만 가다 끊겼어요. 아마도 어젯밤 일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받지 않는 아들을 생각하니 또다시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결국 문자를 보냈어요. 아들아,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엄마가 너무 서운해서 그랬어. 너랑 며느리랑 같이 만나고 싶구나. 우리 가족이잖아. 이렇게 멀어지는 건 옳지 않아. 문자를 보내고 나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적어도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생각에 작은 위안을 얻었죠. 한동안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다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고 집안일을 시작했죠. 밀린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일하면서도 자꾸 휴대폰을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혹시 아들에게서 연락이 올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죠. 하지만 휴대폰은 계속 조용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혹시 아들이 정말로 나를 외면하는 걸까? 이제 정말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때 띵동하고 문자 소리가 들렸어요. 황급히 휴대폰을 확인했더니 주태에게서 온 답장이었어요. 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찾아뵙겠습니다. 저희도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답장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주말 동안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드디어 주말이 되어 아들 내외가 찾아왔어요. 현관 벨이 울렸을 때 제 심장도 함께 쿵쾅거렸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죠.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화해의 자리가 아닌 갈등의 자리가 되고 말았죠.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 있는 것을 보고 이미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화를 내셨어요? 저희가 조금 늦었다고 해서. 주태가 말을 꺼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만이 묻어 있었죠.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조금 늦었다고 2시간이나 기다리게 한 것을 그렇게 표현한다니. 하지만 참으려 노력했어요. 조금 늦은 게 아니라 2시간이나 늦었잖아. 그리고 연락도 없이. 너희가 나를 얼마나 기다리게 했는지 알아?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감정을 누르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죠.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저희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어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며느리의 말에 의문이 들었어요. 몸이 안 좋았다면 왜 미리 연락하지 않았을까?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무슨 사정? 옷 사는 게 그렇게 중요했니? 몸이 안 좋으면 미리 연락했어야지. 나는 2시간 동안 식당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참으려 했지만 억울함과 서운함이 북받쳐 올랐죠. 주태가 당황한 듯 말했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희도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의 말에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오랫동안 쌓여온 서운함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니? 그저 귀찮은 존재? 아니면 방해물? 나도 너희의 부모고 가족이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지만 참았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고 주태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침묵이 흘렀죠. 그 침묵이 너무나 무거웠어요. 마치 우리 가족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진 것 같았죠.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조심하고 어머님을 존중하겠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형식적인 사과 같았죠. 하지만 이미 터진 감정을 누르기가 쉽지 않았어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나는 너희에게 뭔가를 바라는 게 아니야. 그저 가족으로 대해주길 바랄 뿐이야. 제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절실했죠. 결국 이 자리는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한 채 끝나고 말았어요. 주태와 며느리는 서둘러 집을 나갔고 저는 혼자 남아 울음을 터뜨렸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흐느끼며 중얼거렸어요. 거실에 혼자 앉아 한동안 울었어요. 가족 사진이 놓인 탁자를 바라보며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렸죠. 언제부터 우리 가족이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한 걸까요? 이 사건 이후로 우리 가족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어요. 주태와 며느리는 연락을 끊었고 저는 더욱 외롭고 서운한 마음으로 지냈답니다. 매일 밤 전화기만 바라보며 그들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그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무척 외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죠. 가끔 동네 친구들과 만나기도 했지만 그들과 함께 있을 때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가족의 빈자리를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거든요. 밤이 되면 더욱 외로웠어요. 잠들기 전 항상 전화기를 확인했죠. 혹시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 하고요. 하지만 매번 실망만 했어요.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여보,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돌아가신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남편의 사진을 보며 위로를 받곤 했지만 동시에 더 큰 외로움을 느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상처 준 채 멀어져만 갔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거란 희망도 점점 사그라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란 믿음을 놓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아시나요? 큰아들 주태와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제 마음은 이미 천둥벼락 맞은 것처럼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둘째 아들 주성이었죠. 어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주성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왈칵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았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그리웠나 봐요. 그래, 주성아. 잘 지내고 있단다. 너는 어떻게 지내니? 저야 뭐 항상 그렇죠. 일하고, 먹고, 자고. 주성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무슨 일 있니? 갑자기 전화해서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주성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 형님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어머니와 형수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주태가 동생에게 연락해서 저를 좀 달래달라고 한 모양이었어요. 순간 화가 났어요. 내 아들이, 그것도 큰아들이 직접 와서 이야기하지 않고 동생을 보내다니요. 그래. 별일 아니야. 너는 신경 쓰지 마라. 제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주성은 쉽게 물러서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말에 제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거든요. 그게 말이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주태와 약속했던 저녁 식사, 2시간이나 기다린 일, 그리고 며느리의 의도적인 행동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어쩔 수 없었죠. 어머니, 주성의 목소리에서 안타까움이 느껴졌어요. 많이 서운하셨겠어요. 제가 형님하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니다, 주성아. 너까지 이 일에 끼어들지 마라. 너희 형제 사이까지 안 좋아지면 어쩌냐. 제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형님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주성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어요. 적어도 한 아들은 제 편이 되어준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고맙다, 아들아.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이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제가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꼭 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성의 말에 제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주성의 따뜻한 말들이 제 마음에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주태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주성이 정말 주태와 이야기를 나눌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희망도 생겼어요. 적어도 주성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려 노력한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거든요. 잠들기 전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우리 아들들 잘 크지 않았어요? 특히 주성이 참 철들었더라고요. 당신이 보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렇게 남편을 그리워하며 잠이 들었답니다. 주성의 노력 덕분일까요? 얼마 후 주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가족 모임을 하자는 거였죠. 처음엔 거절하고 싶었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주성이가 전화해서 꼭 참석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어머니, 이번 기회에 오해를 풀어보는 게 어떨까요? 저도 함께 할게요. 주성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결국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죠. 모임 날,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죠. 과연 잘 될까? 아니면 더 악화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주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거실에 들어서자 주태와 주성이 앉아 있었어요. 주태는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주성이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앉으세요. 주성이 자리를 안내해 주었어요. 자리에 앉고 나니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죠. 결국 주성이 말문을 열었어요. 자, 우리 오늘 모인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죠? 서로 오해했던 부분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 말에 주태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연락도 없이 늦어서. 하지만 제 마음속에 쌓였던 서운함이 갑자기 폭발해 버렸어요. 연락이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문제라고. 며느리가 놀란 듯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날 귀찮아하는 것 같아. 나이든 시어머니, 방해되는 존재.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어머님,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미숙해서 그랬을 뿐이에요. 며느리가 해명하려 했지만 제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미숙하다고? 일부러 그랬잖아. 주태가 나한테 연락하라고 했다면서. 근데 왜 연락 안 했어?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주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고 주성은 당황한 듯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어머님 그게 며느리가 말을 꺼내려는데 제가 또다시 말을 잘랐어요.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난 그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인데 이게 뭐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나 봐요. 주태와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주성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렇게 우리의 가족 모임은 파국으로 치달았어요. 결국 저는 울면서 그 자리를 빠져나왔고 주성이 저를 뒤따라 나왔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다들 어머니를 사랑해요. 단지 서로 이해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주성이 저를 달래려 했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주태와 며느리와의 관계는 더욱 냉랭해졌어요. 전화도 방문도 뜸해졌죠. 가슴이 아팠지만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문득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도 한 집안의 며느리였죠.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순탄치만은 않았던 그 시절. 눈을 감으니 40년 전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죠. 시어머니께서 김치를 담그시던 날이었어요. 얘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배추를 이렇게 절여야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얼마나 서럽고 속상했는지 몰라요.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항상 뭐라고 하실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오랫동안 집안을 꾸려오신 분이 갑자기 낯선 며느리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한 번은 제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을 두고 시어머니와 다툰 적이 있었어요. 애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시절엔 말이야. 시어머니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제 육아 방식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건 그저 손주를 걱정하는 할머니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기억들을 떠올리며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시어머니 자리에 있구나. 그리고 내 며느리는 옛날의 나와 같은 상황이구나. 그 순간 며느리의 입장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젊은 부부의 삶에 시어머니가 자주 끼어들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 아이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은 거겠죠.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의 아픔도 커졌어요. 나는 그저 가족과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 밤새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며느리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지.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옛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시어머니께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죠. 양수가 너도 이제 알겠지? 시어머니의 마음을. 하지만 잊지 마라. 너가 며느리였을 때의 마음도. 눈을 뜨고 나서도 그 꿈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래요.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며느리의 마음. 둘 다 이해해야 한다는 걸요. 아침이 밝아오자 결심했어요. 며느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겠다고요. 쉽지 않겠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해요. 그게 우리 가족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전화기를 들어 주태의 번호를 눌렀어요.
제가 전화를 걸던 날 주태의 집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 전화를 받은 주태는 며느리에게 말했대요. 여보, 어머니께서 전화하셨어. 우리 집에 오시겠대.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다고 해요. 또요? 지난번 일로 충분하지 않나요? 주태는 한숨을 쉬었대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해야 해. 당신은 항상 그래요. 어머님 편만 들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대요. 그게 아니라 주태가 말을 하려는데 며느리가 말을 잘랐대요. 그럼 뭐예요? 당신은 내 입장은 전혀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나도 힘들다고요. 시어머니 눈치 보랴, 집안일 하랴, 직장일 하랴 너무 버거워요. 주태는 아내의 말에 할 말을 잃었대요. 그제서야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깨달은 거죠.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 마음을 몰라줬구나. 주태가 아내의 손을 잡았대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대요. 나도 어머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너무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태는 아내를 안아주었대요. 이해해, 여보. 우리 같이 해결해 보자. 어머니와도 우리 사이에서도.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랜만에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눴대요. 주태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책임감을, 아내는 시어머니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털어놓았죠. 여보, 우리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어머니 기분도 풀어드려야 하니까 어머니께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라고 하고 그 대신 오시면 정성껏 대접해 드리자. 그리고 나머지 날은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지는 거야. 며느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대요. 그래요, 한번 해보죠. 하지만 당신이 꼭 어머님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직접 말하면 또 오해하실까봐 걱정돼요. 주태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대요. 알았어, 내가 할게. 고마워, 여보. 이해해줘서. 그날 밤 주태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제안을 조심스레 전했죠. 그래,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조금씩 나아지면 돼. 알았다, 아들아. 그렇게 하자. 주태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희망도 보였죠. 이렇게라도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중얼거렸어요. 여보, 우리 아들 내외가 화해의 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조금은 서운하지만 이게 맞는 길인 것 같아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남편의 미소 띈 사진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요, 이게 가족이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태의 제안 이후 우리 가족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 저는 주태의 집을 방문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편안해졌어요. 한 번은 제가 들어서자마자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어머님 오셨어요? 오늘은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동태찌개를 끓였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며느리가 제 취향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고마워, 얘야. 너가 이렇게 신경 써줘서 정말 기쁘구나.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주태는 회사 이야기를, 며느리는 요즘 관심 있는 요가 수업 이야기를 해주었죠. 저는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해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다음 주에 저희와 함께 시장에 가보시겠어요? 제가 어머님께 배우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좋지. 다음 주에 함께 가자꾸나. 주태는 그런 우리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앞으로 우리 더 자주 이렇게 지내요. 제가 많이 부족했죠. 이제부터 열심히 효도할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는 것 같았죠. 약속대로 다음 주 토요일, 우리는 함께 시장에 갔어요. 며느리가 제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데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어머님, 김치 담그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영 맛이 없더라고요. 며느리가 수줍게 말했어요. 그래, 얘야. 김치 담그는 건 어렵지 않아. 비법이 있단다. 제가 웃으며 대답했죠. 시장을 돌아다니며 김치 재료를 고르는데 며느리가 열심히 제 말을 듣고 메모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함께 김치를 담그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며느리의 어린 시절 이야기, 제 젊은 시절 이야기. 서로에 대해 몰랐던 부분들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죠. 어머님, 저도 어머님처럼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며느리가 문득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래, 넌 잘할 거야. 너가 이렇게 노력하는 걸 보니 난 정말 행복하단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더 가까워졌어요. 가끔은 며느리가 제게 전화해서 요리 비법을 물어보기도 하고 저는 손주들 돌보는 법을 배우기도 했죠. 주태도 변했어요.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왔죠. 한 번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정말 행복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지다니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아들아. 너희가 있어 엄마가 행복해. 그렇게 우리 가족이 조금씩 화목해지고 있을 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주성이가 결혼한다는 거였죠. 어머니, 저 결혼하려고 해요. 주성이가 전화로 조심스레 말했어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또 다른 며느리라니 이번엔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어요. 축하한다, 아들아. 정말 기쁘구나.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예비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최대한 편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앉아라, 얘야. 긴장하지 말고.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예비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으며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과연 우리 가족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죠.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양수가 이번엔 꼭 잘해야 해. 지난번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결혼식 날이 다가오면서 저는 계속해서 제 자신을 다잡았어요. 사랑으로 대하자. 이해하려 노력하자.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하자. 주성의 결혼식 날, 저는 새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새아가 앞으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 걸 환영해.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이야기해. 내가 힘이 되어 줄게. 새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봤어요.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어머님의 좋은 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에야말로 정말 좋은 시어머니가 되리라.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요. 주성의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후 우리 가족은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주태가 제안한 거였죠. 어머니 우리 모두 함께 제주도 여행 한번 다녀오는 게 어떨까요? 처음엔 걱정이 됐어요.
과연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어요.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해변을 거닐었어요. 손주들은 신나게 뛰어다니고 주태와 주성은 아내들과 손을 잡고 걸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둘째 날, 우연히 큰 며느리와 단둘이 있을 기회가 생겼어요. 아들들과 손주들이 낚시를 가고 새 며느리는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죠. 어머님 산책 다녀오실래요? 큰 며느리가 제안했어요. 함께 걸으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님 사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어요. 그랬구나. 내가 많이 부족했지. 제가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어머님의 마음을.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널 이해하지 못했어. 미안하다, 얘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 순간 오랫동안 우리 사이에 있던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어머님, 앞으로는 제가 더 노력할게요. 어머님을 진정한 어머님으로 모시고 싶어요. 고마워, 얘야. 나도 더 좋은 어머니가 되도록 노력할게.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함께 바비큐 파티를 했어요. 모두가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함께 일출을 보러 갔어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때 저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당신도 보고 있나요?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 가족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마치 오랜 세월 쌓였던 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이해의 다리가 놓인 것 같았죠. 주태와 주성이 번갈아가며 저를 찾아왔고 며느리들도 자주 연락을 해왔어요. 이전과는 달리 형식적인 방문이 아닌 진심 어린 대화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답니다. 어느 날 둘째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어머님, 제가 임신한 것 같아요. 어떡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기쁨과 감동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정말? 얘야, 정말 축하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려왔어요. 며느리의 임신 소식은 우리 가족에게 큰 기쁨이 되었어요. 마치 봄날 꽃이 피어나듯 모두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피어났죠. 모두가 들떠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주성이는 매일 밤 태교 음악을 틀어주고 주태는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연구해 가져다 주곤 했죠. 저도 매일 밤 태아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났어요. 이번엔 꼭 좋은 할머니가 되어야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새로 태어날 손주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싶었고 며느리에게도 더 큰 힘이 되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얘야, 내가 산후조리 도와줄까? 옛날에 배운 비법들이 있어.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많이 불안했는데 어머님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이제야 진정으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임신 기간 동안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함께 산모 교실도 다니고 아기용품도 고르러 다녔죠.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우리 가족 모두가 병원에 모였어요. 작은 생명을 바라보며 우리는 모두 눈물을 흘렸죠. 그 작고 여린 손가락들, 사랑스러운 얼굴, 모든 것이 기적 같았어요. 그때 주성이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한 건 모두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의 사랑과 이해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야. 너희들도 서로를 이해하려 많이 노력했잖니.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죠. 이제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걸요.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려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의 진정한 의미라는 걸 말이에요. 이 작은 생명의 탄생을 통해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어요. 갈등과 오해로 얼룩졌던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마침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긴 시간 동안의 아픔과 고민 끝에 저는 두 며느리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펜을 들고 편지지에 제 진심을 담아냈어요. 편지에는 우리 가족이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점들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순간들,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들,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그리고 앞으로는 서로를 더 존중하고 이해하며 살아가자는 제안을 했어요. 가족이기에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 그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답니다. 편지를 쓰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글자 하나하나에 묻어나왔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었어요. 제 진심을 전한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고요. 완성된 편지를 들고 저는 며느리들을 만났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건네며 말했죠. 얘들아, 이 편지를 읽어주렴. 그리고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자.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며느리들은 조용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점점 읽어내려갈수록 그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편지를 다 읽은 두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앞으로는 더 노력할게요.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어머님, 제가 딸처럼 잘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고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어요. 물론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겠지만 이제는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뭉쳐진 진정한 가족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가 힘들 때도 있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용기 있는 한 걸음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반드시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하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그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거예요.